오늘도 60시니어릿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그 손길은 마치 덫처럼 느껴졌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엔 제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고통받던 나날들. 아무리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건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점점 더 강해지는 그의 행동에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터져 나온 건 한 글자 한 글자 비명처럼 터져 나온 절규. 이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만두세요. 과연 며느리 지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그날의 진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집어삼킬 뻔했던 거대한 오해의 그림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전이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60시니어릿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슴 저미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 숨겨진 단면과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결혼 3년 차가 된 30살 지혜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 민준 씨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시던 시아버지와 합가하게 됩니다. 지혜 씨는 늘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과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듯 보이는 근엄한 시아버지였지만 지혜 씨는 마음을 다해 봉양하며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그런 지혜 씨를 보며 고마워했고 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시골집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지혜 씨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던 일들이 반복되고 지혜 씨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진 저녁, 인기척 없는 집안에서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문틈으로 스쳐가는 섬뜩한 기운. 그리고 그 모든 불안감의 중심에는 늘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조짐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지혜 씨가 부엌에서 홀로 식사 준비를 할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일이었죠. 처음엔 나이가 드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가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 시아버지가 그녀의 옆에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거나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듯 만지는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지혜 씨의 마음 속에는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본능적인 불쾌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없으셨지만 가끔 지혜 씨를 뚫어지라 쳐다보는 시선은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욕망과 어둠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지혜 씨가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지혜 씨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의 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지혜 씨가 자신을 봤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혜 씨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불길한 예감들을 애써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 민준 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분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불만이 있으신 걸지도 모르지. 남편의 말은 지혜 씨에게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립감과 스스로가 미쳐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지혜 씨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지혜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문이 살짝 열린 욕실 앞에 시아버지가 서 있거나 그녀의 속옷이 널려있는 빨래 건조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지혜 씨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이제는 집안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잃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매 순간 시아버지의 시선과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밝았던 미소는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는 마음을 다잡고 시아버지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한 시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집요하게 지혜 씨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지혜 씨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시아버지는 그녀의 옆으로 바싹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느릿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혜 씨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으며 알 수 없는 낮은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지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시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비명처럼 찢어지는 절규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절 그만두세요. 제발, 제발요. 지혜 씨의 절규는 고요했던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에 시아버지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혜 씨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그의 손에서 낡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고 시아버지는 넘어진 채로 흐느끼며 그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나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이것만은 지혜야, 이것만은 하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 씨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흐느끼는 모습은 지금까지 그녀가 생각했던
음흉한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반전 지혜 씨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시아버지는 저토록 애절하게 울음을 터뜨리는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주워 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오해와 시아버지의 이상 행동의 중심에 이 상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준 씨가 퇴근해 돌아왔고 지혜 씨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지혜 씨에게 다시 화를 내며 시아버지를 오해한 것이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상자를 보여주자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 상자는 어머니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숨기듯 간직하시던. 민준 씨는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그 상자의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은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허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서랍을 열어보던 지혜 씨는 그곳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나의 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겪었던 깊은 우울감과 외로움, 그리고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한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지혜가 나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이 모든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를 이라는 문구가 지혜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는 나의 지혜가 자신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며느리인 지혜 씨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반전 일기장 속에는 시어머니의 숨겨진 슬픔과 함께 자신과 또 닮은 이름의 며느리에 대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서 말라붙은 꽃잎과 함께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 상자의 열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연 지혜 씨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마주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의 첫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지혜에게 이 그림을 내가 그린다면 부디 행복하렴. 그리고 편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화가가 꿈이었지만 보수적인 집안의 반대로 꿈을 포기하고 결혼 생활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가슴속에 응어리로 품고 살았던 예술에 대한 열망과 좌절.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지혜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지혜에게 너는 나의 꿈이었고 나의 희망이란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행복해야 내 영혼도 편히 쉴 수 있을 거란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너에게서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단다. 부디 그 꿈을 놓지 말고 너의 행복을 찾아가렴. 세 번째 반전 지혜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쫓아다니고 어깨를 잡고 그 알 수 없는 시선을 보냈던 것은 결코 음흉한 손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서
돌아가신 아내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평생을 한으로 품고 살았던 그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아내가 죽는 순간까지 후회했던 모든 것들을 지혜 씨가 반복할까봐, 혹은 지혜 씨가 자신처럼 슬픔에 잠길 때마다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여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못다 이룬 꿈을 며느리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랐던 것. 그리고 동시에 아내가 남긴 마지막 소원인 지혜의 행복을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음흉한 손길은 서투르고 투박했지만 지독한 부성애이자 아내에 대한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격려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 주변이 없어 자신의 진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직 상자와 일기장을 통해, 그리고 어색하고 서툰 몸짓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너는 나처럼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 행복이 우선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토록 간절하게 전하려다가 오히려 큰 오해를 샀던 것입니다. 지혜 씨는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흐느끼고 있는 시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지혜 씨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젠 내 행복만 생각하거라. 내가 행복해야 내 어미도 편히 쉴 수 있을 테니. 그날 밤 민준 씨는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아내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혜 씨와 함께 시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혜 씨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감에 쫓기듯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시어머니의 꿈을 이어가는 행복한 마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음흉한 눈빛이 아닌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으로 지혜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작업실에 찾아와 말없이 그녀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도 아버지와 아내 사이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며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타인을 판단하곤 합니다. 특히 소통이 어려운 세대 간에는 더욱 큰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픔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맺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서툰 표현이 가장 큰 사랑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 씨 가족처럼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너머의 진심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